제6의 대멸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지구에 어마어마한 대멸종 사건이 영어로는 mass extinction이라고 하거든요. 5번 정도는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6,500만 년 전에 카리브해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면서 그게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공룡들을 싹쓸이해 갔던 사건. 그게 6,500만 년 전의 일이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근데 지난 5번의 대절멸 사건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6차 대절멸 사건에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절멸 사건들에는 동물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공룡이 사라지고 삼엽충이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동물들이 한꺼번에 싹쓸이 당한 사건들이었는데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제6의 대절멸 사건은 식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식물이 누구냐? 자연계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밑에 중심적인 그런 생물 집단이거든요. 식물이 사라지면 전체가 그냥 다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연재해가 천연 그런 사건이 그런 걸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이 동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스스로 자기가 현명하다고 거들먹거리는 이 동물이 저지르는 장난질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식물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다 보니까 아마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너무 많은 벌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생활 공간이 필요하다고 계속 지금 숲을 베어내고 있잖아요. 나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될 작은 식물들이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죠.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막강한 존재가 된 건 우리가 농경을 개발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25만 년, 30만 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 그래도 불과 한 10,000년여 전까지는 우리 진짜 별 볼 일 없는 지저분한 하찮은 영장류 한 종이었거든요. 또 제가 악담을 또 하면 약간 졸부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돈 벌고 거들먹거리는 졸부인데 그 농사가 과연 얼마나 큰 피해를 준 거냐?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공장에서 굴뚝에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 저 환경 파괴의 주범 공단 만든다 그러면 우리 다 가서 들어눕고 반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서는 그 농촌을 바라보면서 목가적인 그런 낭만에 젖고 향수에 젖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셨을 만한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쇠라는 책 있죠. 총균쇠의 저자, UCLA의 제럴 다이먼드 교수님, 농업은 우리 인류가 저지른 실수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질러대셨습니다. 그 후속처럼 쓴 책이 문명의 붕괴, 영어로는 collapse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이 나왔을 때 우리 어느 언론사가 절대로 LA에 가서 그분을 인터뷰해달라. 그래서 저 평소에 너무 뵙고 싶은 분이라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뵀는데 직격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농경 포기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농업이 우리 인류 역사의 최대의 실수라 그러니까 실수를 바로잡으려면 우리 농사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농사 짓지 말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가 잘못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농업만큼 생물 다양성 파괴의 주범이 없다는 거죠. 우리 농사 어떻게 지어요?
들판에 나가서 갈아엎잖아요, 일단.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식물 다양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잖아요. 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식물 하나로 쫙 심는 거죠. 지구의 최대 지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벼, 보리, 밀, 옥수수. 예, 얘네들이 지금 지구 최대 지주예요. 지네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예전에 길러주기 전에는 저 들판에 말없이 피고 지던 잡초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러주는 바람에 지금 지구에서 가장 큰 지주가 돼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라진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우리가 농경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엄청나게 줄였는데 최근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또 등장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심각한 문제. 네,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다 듣고 계시죠? 2006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별일 없는 줄 알았는데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벌꿀 통의 숫자가 미국에서 기르는 통의 숫자랑 맞먹습니다. 말이 돼요? 미국은 우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벌통 수랑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벌통 수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벌꿀을 따려고 벌을 기르는 것보다 농장에 꽃가루 바지를 해주려고 주로 기르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꿀을 먹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꿀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는 꿀벌이 사라진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대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꽃가루 바지가 필요한 작물이 있고 필요 없는 작물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꿀벌 혼자서 작물의 80%를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토마토 인공 수정하거든요. 토마토인데. 직접 하세요? 네. 네. 베란다 안에 있는 애는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꿀벌이 만약 진짜 멸종하면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자연 씨처럼 사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 거대한 농장에 수만 명이 들어가서 붓으로 지금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 MIT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에서는 지금 로봇 꿀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작은 꿀벌 로봇들을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꽃가루를 옮겨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꿀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미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벌이 사라진 이유를 아직 모르는. 꿀이 사라지는 이유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는데 아직 잘 모릅니다. 제일 그래도 주범으로 드러난 건 역시 농약. 농약 때문에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한 군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다. 근데 그 농약을 쓰지 않는 지역에도 또 발생한 사건이 터지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약간은 경제학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해서 혹시 꿀벌의 사회에서 어느 순간에 경제성, 타당성이 사라지면서 그냥 이거 해봐야 우리 손해인데 그러고 사라지는 게 아닐까. 꿀을 만들어 놓으면 뺏어가고 그래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니 그동안 근데 우리가 뺏어 갔어도 그들은 자기 먹을 게 뭐 제법 충분했기 때문에 그냥 뺏기는 거 알면서도 우리한테 그냥 협조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 먹을 수 있는 그 경제성 수준을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꽃가루가 바지가 필요한 작물의 80%가 사라진다.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 대란이 벌어지겠죠. 전쟁이 나지. 그죠? OECD 국가 중에서 식량의 자급률로 볼 때 OECD 국가에서 최하위입니다. 세계 113개국 중에서 우리가 한 39위인가? 근데 뭐 거기는 못 사는 나라 다 포함된 거고요. OECD 국가, 잘 사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열악한 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만들어서 배 잘 만들어서 돈 잘 버는 나라잖아요.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은 산업이겠죠. 근데 식량이 부족해지면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쌀하고 달걀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의 거를 해외에서 사다 먹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팔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게에다가 돈을 이렇게 싸질머지고 갑니다. 저 빵 좀 주세요.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닫으면 그냥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안보 문제가 아닙니다.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면 이거는 인류 생존의 문제랑 직결되는 겁니다. 식량 대란은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의 배후에 기후변화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 끓는 물 안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그 개구리는 그래도 사는데 왜? 닫자마자 튀니까. 그래서 약간 화상을 입을지는 몰라도 그냥 사는데 그냥 미지근한 물에 있는데 밑에서 서서히 데우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기후변화가 딱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2도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게 갑자기 어느 날 2도가 팍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야금야금 오르다 보니까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을지도 모른다.